오창익 구속님도 그 말씀하세요. 완전히 이제 검찰이 정성호 장관 주의를 포위하고 있다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지금 정성호 장관님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. 한 달 만에 어떻게 포위를 해가지고 그분의 머릿속 구조까지 바꾼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, 솔직히. 그다음에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른바 윤석열 같은 존재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사와 경찰이 경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검사와 경찰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 되고. 그래서 필요하면 사실은 뭐 왜 그러면 맨날 경찰만 암장하냐 사건 검사는 암장 안 하냐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돼야 돼요. 뭐냐면 경찰이 기소견을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사가 기소 안 하고 불기소로 끝내요. 그러면 경찰한테 통지 의무 주고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검토해야 돼요. 지금은 그런 게 없죠. 없죠, 당연히. 지금은 피해자만 할 수 있어요. 근데 피해자가 문제가 뭐냐면 수사 기밀 유지와 그다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기록 공개를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내용도 몰라요. 모르는 내가 상태에서. 내 사건도 보는 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. 예, 몰라요.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한 얘기,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 어떻게 반박했는지를 몰라요. 전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코끼리 다리 만지기 하듯이 재정 신청을 하니까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경찰은 자기가 사건을 수사했잖아요. 그 사건에 제일 잘합니다. 그건 정말 필요한 거네요.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지금의 보안 수사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좀 논란에서 벗어나겠네요. 맞습니다.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하는데 보안 수사권의 남용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아니 송치 사건의 보안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가 있나요?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본 적이 없어요. 그냥 그런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얘네는 무슨 짓도 할 수 있어. 일종의 어떤 검찰 안능서 약간 검찰 그런 포비아 같은 거지. 그런 게 있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시민 통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은 만약에 무슨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면 무슨 이 경찰 수사에 불복해가지고 이의 신청하게 하고 이런 게 구조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나친 사건의 장기화.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거 계속 들고 있어 이 자식들.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인권 침해가 명확한 사건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민 통제의 관점에서 꼭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들어가서 양쪽 얘기 들어보고 도저히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면 수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이른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물론 있긴 한데 그게 법제화된 제도가 아니에요. 그냥 임의적인 지금은 대검 지침인가 그걸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. 근데 그거를 법제화해서 그 구성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진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게 그렇게 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인권침해 그 수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게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거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합니다.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일종의 대안들이 있는데 하나도 지금 그냥 부각이 안 되면서 오로지 그냥 중수청의 산하와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때문에 싸우느라고 못 들었던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. 지금. 저는 사실 근데 지금 결국 정성호 장관이 그 인사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이진수가 아니고 이진수라고 했습니다. 차관. 노만석 대검 차장,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세 분이 이문정 지검장이 얘기했던 검찰 5적 중에 다 포함됩니다. 이분들은 사실 친윤 의혹도 있고요. 또 과거 검찰 왕국 시대에 아주 양지를 걸었던 분들인데 굳이 이런 분들을 왜 곁에 두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뭐냐면 찐윤 내지는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이른바 그 하명 수사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한 사람들인 게 명확한 사람들은 당연히 걸러내야 됩니다.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인 것으로 보이거나 되게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수사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걸러내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지난 인사 때 1차 검사장 인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이번에 가장 최근 이제 며칠 전에 이른바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이른바 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위법한 수사에 이른 거 아니냐라고 의심받는 검사들 그리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받는 검사들 그런 검사들은 다 인사 조치했어요.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리 그 이른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목소리 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지. 소극적으로 침묵했던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걸러내자고 하면
그 사실은 그러면 지금 고위 간부들은 다 물러나야 돼요. 그리고 그 고위 간부들 중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. 그런 걸 가려내고 검증하기 위해서 그 지금까지 그 인사 검증 작업과 그다음에 그 인사를 진행해 왔던 거고요. 근데 뭐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님 같으면 아예 검찰청 문 닫고 싶죠. 문 닫고 싶어요. 심정적으로는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소극적으로 그걸 부역이라고 표현하면 부역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침묵했던 사람들도 어떻게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. 잘 데리고 쓰는 것. 이른바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그 얘기했잖아요. 누가 그 조정관에 앉느냐, 처리가 앉느냐, 아니면 뭐 이상한 놈이 앉느냐에 따라 네. 뭐 정말 이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 써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. 당장의 어떤 공백을 지금 우려하신 거죠?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요. 네. 그 왜냐하면 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국민 피해가 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왜냐하면 행정은 그 자체로 바로 국민 삶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기 때문이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살펴주셔야 되는 것이고. 네. 그 지금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뭐 그 검찰 오적 중에 이렇게 이른바 낙인 찍혔다는 그 세 분들이 정말 문제된 수사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, 이른바 그게 가혹했든 봐주기 수사든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인사를 좀 했다.